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오늘은 DIY로 만드는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현실에선 집을 살 수 없으니 미니어처라도 사는 거죠. 집도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쿠팡에서 10,000원 언저리 주고 로켓 배송으로 구매했습니다. 요 몇 주 선거로 아주 서울이 떠들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저의 미래를 수많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상까지 오른 훌륭한 인재들이 고민해주기 때문이죠. 아주 뒤가 든든합니다. 든든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던 시기는 한여름, 저는 대학 한 학기 정도를 중국에서 다녔습니다. 난징은 중국 4대 찜통 더위 중 하나로 습하고 더워 가마솥 더위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난징에 있던 저는 기숙사에 묵고 있었는데 기숙사에는 침대와 옷장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겨우 받은 무채가 다 쉬어버려 묵은지가 되어버린 저는 극대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 중고시장에 가게 됩니다. 중국살이가 처음이었던 터라 나름 인터넷 검색을 하고 갔죠. 인터넷에선 구매하고 나서 배송까지 책임져 준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친구 셋과 택시를 타고 얼쇼시장 중고시장에 가게 되죠. 대충 저렴한 냉장고를 한국 돈 8만원 정도에 사게 된 우리는 차에 냉장고를 실어 배달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흔쾌히 쿨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희 3명에게 냉장고를 실으라며 자전거를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전거는 왜 들고 올까 생각했습니다. 자전거에 리어카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리어카를 왜 연결할까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들고 와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냉장고를 리어카에 실는가? 우리의 냉장고는 폐지가 아니다. 우리는 작동하는 냉장고를 원한다. 그들이 막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빠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엄복동 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길을 잘 모르니 대학교까지 함께 타고 갈 위인을 뽑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누구도 달려가다 만화적 표현으로 폭삭 무너져 내려도 상관없을 낡은 고물 리어카에 타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양을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생양은 저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해맑게 웃으며 택시를 불렀고 그들은 중국에서 현대차를 타고 대학교까지 갈 동안 저는 리어카에 실려 대학교로 가며 제 삶의 길이를 측정해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전거가 고장나 미안하지만 봉고차로 옮겨주겠다고 말하길 빌었습니다. 야속했습니다. 중국 자전거는 강했습니다.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기 자전거였던지 저와 냉장고를 싣고도 중국 엄복동 씨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세상이 미웠습니다. 얼쇼 시장에서 학교까지 대략 차로 15분, 자전거로는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그 매 초 매 분이 지옥 같았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리어카는 너무 낡아 먼지가 가득 쌓인 데다 쿠션감이라곤 하나도 없어 달리는 족족 덜컹거렸습니다. 냉장고가 당장이라도 이 도로 한복판에서 떨어져 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8만원짜리 냉장고를 필사적으로 껴안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달리는 와중 자전거는 8차선 도로에 진입합니다. 그는 대담하게 1차선으로 3차선을 연달아 차선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쯤 콧물도 못 닦고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여 처음엔 뭐라고? 라고 되묻던 아저씨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못 알아들을 걸 알았나 봅니다. 그는 차선 변경의 신이었습니다. 깜빡이 하나 없이 3차선을 칼각으로 진입하고 좌회전 신호를 받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버스가 섰습니다. 버스의 모든 사람들이 리어카의 목숨을 저장 잡혀 새파랗게 질린 한국인을 원숭이 바라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리어카에는 숨을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8만원짜리 냉장고와 함께 저는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전시되었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이 모두 절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본토 사람들도 냉장고와 함께 리어카에 실려 배달되는 상황을 자주 겪어본 건 아니구나.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인 척 저는 애써 핸드폰을 봤습니다. 셀카도 한번 찍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척 입도 다물었습니다. 한국인의 취향으로 매도당하긴 싫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딩에 신이 잔뜩 나신 바람에 저는 난징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도로 한복판을 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겨우 대학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제 방인 기숙사 2층까지 올리는 비용을 따로 받겠다며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뭐? 장단에? 저는 새파래졌다가 새빨개져 투표날 누굴 뽑을지 모르는 융합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국어가 아주 능숙한 분이라면 논리적인 중국어로 웅변을 펼쳤겠지만 저는 그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어로 못 알아듣겠다는 팅푸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국살이 코리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 절대 팅푸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뿌팅동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 상태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중국인은 갑자기 싸한 표정으로 이 새끼 진짜 찐이구나 하고 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기계처럼 뿌팅동만 외쳤습니다.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건 한국인인 이세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포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승리는 하였으나 크나큰 오점이 있었으니 냉장고도 그대로 둔 채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울면서 냉장고를 2층까지 혼자 올렸습니다. 올리는 와중에 같은 기숙사생인 독일인 친구가 도와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절대 타이로 이것을 혼자 옮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지 피력을 하기 위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에 자존심을 세우는 것만큼 최악인 것도 없는 것이지요. 기숙사에 도착해 냉장고를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며 저는 삶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자 제가 리어카에 형편없이 실려 짐짝처럼 옮겨지는 사진을 품평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저의 불행을 한 톨도 모른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냉장고는 잘 작동했습니다. 부모님이 서울에서부터 보내주신 오이소박이도 소중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사온 이 D&D엔 푸딩 라이차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켜지지 못한 건 저의 인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냉장고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한기에 떨어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집이 완성되었네요. 한 3시간 정도 할애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완성한 집을 보여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